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군산시가 영농형 태양광 실증지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설치 운영 기간이 8년밖에 안 돼 수익성이 낮아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수제 맥주와 감미로운 블루스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군산 수제 맥주엔 블루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군산 메가로 만든 다양한 수제 맥주와 함께 국내 정상급 블루스 뮤지션들의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민간 영역 침해 사례로 분류돼 폐지 권고를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군산시는 배달앱 운영 주체를 상권 활성화 재단에 맡겨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익산 영등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원이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조합 집행부 전원회의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오는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시공사 본계약 추진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 1.25 고뒷길은 남중동과 중앙동 도시재생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구역 포함을 익산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눈길을 끌면서 농가의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군산이 처음으로 실증 지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하지만 설치 기간이 짧아 농가로 확대되기까지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국립식량과학원. 햇빛을 받은 태양광 모듈 아래로 누렇게 벼가 익어갑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과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3년 전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시작한 결과 쌀 생산량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농업기술센터 1200제곱미터 면적의 신동진 벼를 심고 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한 달 140여만 원의 전기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사로는 더 이상 이제 소득을 더 이제 늘리기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면적을 더 늘리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단위당 생산량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햇빛 농사도 하고 벼농사도 함으로써 용돈 이상의 어떤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가에 보편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8년. 25년 이상 사용 가능한 태양광 모듈을 8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를 갚기에도 빠듯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증이 끝난 3년 후에는 보편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히 이제 원예작물이나 이제 벼농사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년이나 25년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좋아지고 내구성도 나아져서 태양광을 하면 25년 정도를 보더라고요. 저건 20년 이상의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전기도 팔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농업인에게 미래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미래차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모빌리티 테크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전북도는 오늘 새만금 산단 109에서 전북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2월 완공되는 센터에는 미래형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 전장 및 부품 기업이 입주해 기술 개발과 생산이 이뤄집니다. 또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친환경 미래차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업체의 입주 공간과 연구 시설을 제공해 부품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북 현안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전북을 균형 발전의 첫 시발지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약속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까지 가진 뒤 김제와 익산 등을 들러 쌀값 하락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내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어제 도청에서 여성가족부와 도내 청소년 정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와 정부가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청소년 정책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디지털 체험 활동,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제 맥주와 감미로운 블루스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군산 메가로 만든 다양한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고 국내 정상급 블루스 뮤지션들의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한 구역이 거대한 세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군산의 대표 수제 맥주와 블루스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군산 수제 맥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군산 비어포트 4개 업체에서 만든 20여 종의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상인들이 준비한 18개 음식 부스가 들어서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촌 블루스, 이정선 밴드 등 국내 정상급 블루스 밴드 19팀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행사장 한켠에는 군산 앞바다를 감상하며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맥주 선창존과 지역 수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플리마켓도 마련됐습니다. 군산시는 국내 최초로 보리 재배부터 메가 가공, 양조 과정을 거친 수제 맥주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시에 그 맥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걸 보고 저희들이 축제 슬로건을 우리 도시 우리 맥주로 정했습니다. 시는 수제 맥주와 함께 위스키, 식혜 등 다양한 제품군에 군산 메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우리 전통 엿기름도 생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식혜 음료 공장이라든가 장육 공장에도 저희들이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첫 메가 생산 이후 수제 맥주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해온 군산시.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 군산의 새로운 대표 축제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시군에 대한 복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전북도는 복구비 27억 원을 마련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2차 피해 예방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쏟아진 호우로 군산과 익산 등에서 1,000건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의회 정례회가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제246회 정례회를 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일부터 열흘간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집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상반기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6일 지방선거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단을 구성한 가운데 한병도 의원이 단장에 임명됐습니다. 한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부터 지금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사실규명에 나설 계획이며 국정조사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 진상규명단과 제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익산 영등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원이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조합 집행부 전원해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오는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면 시공사 본계약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재건축 사업 인가를 받은 익산 영등동 주공 1단지 아파트. 분양가 등을 놓고 3개 단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 일부 단체는 재건축 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 임시총회를 주도했고 그 자리에서 재건축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 입원지는 5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5개월이라는 손해를 받고 또 조합원들의 아픔을 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추진을 해야지만 우리 조합원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법원이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전체 조합원 300여 명 가운데 절반도 되지 않은 100여 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해 회의와 의결 조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조합원은 제대로 된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석을 했어. 참석을 하면 찬반 투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조합장이나 그거 없이 그냥. 오는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재건축 조합 측은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우선 동부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주민공람, 총회 개최, 관리처분 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는 도급제를 적용해 지상 28층 8개동 60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는 완공까지 마무리를 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6에서 7년인데 그 사이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등을 놓고 주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이 불거졌던 영등동 주공 1단지 아파트. 법원 결정으로 기존의 재건축 조합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집값의 하락폭이 커지고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마이너스 0.03%로 이달 들어 3주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주택 거래량은 지난 7월 1,937건으로 1년 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도내 아파트 값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거래량은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이 깡통전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을 발표한 가운데 익산 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90.4%에 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함안군으로 94.6%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할 때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내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14개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평균 54.4%로 전국 평균보다 5.9%포인트 낮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도는 올해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영숙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고령 운전자 사고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됐고 지난 10년간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250% 증가했습니다.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7.5%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고령 운전자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민간 영역 침해 사례로 분류돼 폐지 권고를 받아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한 건데요. 군산시는 배달앱 운영 주체를 시 산하기관으로 변경해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출시 2년여 만에 주문 금액 2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달의 명수가 지난 8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의 배달앱 직접 운영은 민간 사업과 유사하고 대체 가능성이 충분해 공공데이터법상 금지된 민간기업 서비스 영역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배달의 명수가 이용자 만족도 96%를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서비스 폐지만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 주체를 변경해 시 산하기관 중 하나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에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넘어가면 돼요. 거기다 인력이 있으니까 출소일 수 있지만 민간인들은 돈이 이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랑 카드 소상인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인데 그걸 안 맞죠. 시는 오는 10월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배달의 명수 운영 주체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연 뒤 본격적인 업무 이관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게 뭐 의견이나 동의사항은 아니지만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고 이제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니까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배달의 명수. 운영 주체 변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1,87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만 1,526명, 해외 유입 34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25명 늘어 51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60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03명으로 지역별로는 익산이 317명, 군산이 2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일 기준 0.9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명 발생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의 병원 외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을 초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영아,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독감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권고됩니다. 익산시 도시재생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이리여고 뒷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리여고 뒷길은 남중동과 중앙동 도시재생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요. 앞서 주민들은 도시재생구역 포함을 익산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문화도시 3355 사업을 신청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여고 뒷길입니다. 행정구역상 남중동에 포함되는 곳으로 300여 미터 도로 옆으로 음식점과 철물점 등 20여 명의 주민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곳 주민들은 소외감이 큽니다. 이리여고 뒷길이 남중동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남중동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전체 대상 면적 16만여 제곱미터로 사업비 167억 원이 투입돼 내년까지 생활 속 어울림 플랫폼과 상생마당 조성 등 거점 시설 조성이 신청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앙동 도시재생에 포함된 것도 아닙니다. 중앙동 도시재생구역은 원도심부터 이리여고 뒷길 바로 맞은편 도로까지 지정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리여고 뒷길은 2개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모두 제외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주민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중동 도시재생 사업에 이리여고 뒷길을 포함해달라고 시민제안 공약 사업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시설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방치된 골목길의 환경 개선과 CCTV 설치 등 거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가로등이 옛날 가로등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로등을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CCTV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익산시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돼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국토부에다가 활성화기 승인 파토가 확정돼 있는 것 때문에 구역 변경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그 안에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기가 그냥 자체 예산을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 추가 반영이 어렵게 되자 주민들은 문화도시 335 사업 신청에 나섰습니다. 문화도시 335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온다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주민들은 1.25고 뒷길의 공터를 활용해 난타 공연과 플리마켓 등을 열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문화 행사가 좀 펼쳐지면 처음에는 뭐 2-3명 3-3-5 말 그대로 그렇게 모이겠지만 나중에는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잖아요. 중앙동과 남중동 도시재생 사업에서 모두 빠진 1.25고 뒷길.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해 결국 주민들이 직접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호남지방통계청이 주관하는 지역통계 정책 활용 우수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 제주권 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통계 개발 개선 노력과 인프라 강화 등 5개 평가 지표로 심사됐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작성 및 활용으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올해 말 발간 예정인 호남청 정책 활용 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와 지역 서점이 연계한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바로 대출 서비스가 운영돼 3개월 동안 대여된 책은 1,334권으로 월 평균 445권이 대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시민의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는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책을 지역 서점에서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로 6곳의 서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익산을 비롯한 도내 4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와 익산, 정읍, 완주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이들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2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가을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1년 9월 16일 이후 11년 만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폭염주의보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청산가리를 영양제와 헷갈려 섭취한 70대가 숨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15일 낮 12시쯤 전주 효자동의 한 금은방에서 76살 A씨가 청산가리를 먹은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귀금속 세척용으로 쓰는 청산가리를 건강보조제로 착각해 섭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견해차로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와 고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0시 20분쯤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과 정치적인 주제로 다투다 격분해 빈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시가 정부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전주시는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주택 매매량이 급감하고 매매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6월 전주시가 해제를 요청했지만 시기상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가을무와 배추, 대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보장 신청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30일까지 가을무와 배추, 대파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품목당 10,000제곱미터 이하로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가을 배추와 무는 고창과 부안 지역은 제외되고 대파는 익산 등 14개 시군이 모두 해당됩니다. 익산시가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굿즈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익산의 브랜드와 도시를 상징하는 상품과 디자인 시안입니다. 익산시 캐릭터인 서동, 선화, 마룡이를 활용한 개발도 가능합니다. 모집 기한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며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최대 3개 작품까지 응모가 가능합니다. 당선작은 10월 발표될 예정이며 익산시 홍보 굿즈로 제작됩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활용한 야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교도소 세트장에서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가 살아있다는 참여자가 시나리오에 따라 이동하고 고용된 배우와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위해 어린이 안전인형극 공연을 진행합니다. 익산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해신동의 카페 포이제가 나눔문화 확산 동참을 위해 착한 가게에 가입해 해신동이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군산은 25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